기쁜 일은 서로의 나눔을 통해 두 배로 늘어나고 힘든 일은 함께 주고받음으로써 반으로 줄어든다. 존 포엘. 대한민국은 풀뿌리 민주주의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여 시민이 직접 그들을 선출하며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합니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구라디오. 강북구의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하는 방송, 모두가 직접 참여하여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방송, 우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기는 강북 FM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배우 송민석입니다. 오늘은 강북구의 유일한 무소속 의원님이신 구본승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정말 모시고 싶었습니다. 유일하다고 얘기하시니까 네. 진짜 유일하네요. 그렇죠, 유일하더라고요. 네. 다들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에 계신데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3선째라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3선을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 주민분들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인 거죠. 알겠습니다. 잘 좀 하라 이런. 잘 좀 하고 계셨습니까? 분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믿고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시간 지체 없이 바로 첫 번째 코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요, 자기 PR 1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요, 의원님의 모든 것을 1분 안에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1분 안에 맞춰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화답하는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아동, 송중동, 번삼동이 지역구인 우리 강북 주민의 마당새 구의원 구본승입니다. 이 마당새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고전틱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는 마당새로 저를 이렇게 내세운 것은 저를 낮추고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저를 잘 편하게 대하고 또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일들을 맡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게 말씀드렸고, 그걸 이제 각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는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그리고 2014년도, 18년도에는 이제 무소속으로 구의원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11년, 이제 12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요. 매번 할 때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구의원을 하고 있는지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정당 구청장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주민 편에서, 그리고 주민들께 힘이 되는 이런 의정 활동 펼치겠다라는 다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딱 1분 PR 혹시 연습하셨나요? 여기 시계 초가 보이길래 최대한 맞췄는데요. 그렇군요. 제가 눈에 보이는 힌트를 드렸네요. 예. 감사합니다. 2010년에는 무소속이 아니셨네요. 예, 그때는 처음으로 할 때는 이제 민주노동당으로 당선이 되어서 활동을 했죠. 그 민주노동당이면 의장님이 처음 민주노동당이라고 들었었거든요. 의장님은 이제 당선은 이제 민주당으로 되신 거고, 네. 그 전에 저도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민주노동당 소속이셨다고. 이제 당원도 좀 활동하시다가 이제 그때 이제 민주노동당에서 이제 탈당을 하고 이제 분당이 되면서 그때 이제 탈당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은 정당으로 한번 출마해 보셨고 무소속으로 한번 또 두 번을 출마해 보셨잖아요. 저는 출마는 총 5번을 했고요. 그래요? 정당으로 3번, 마지막에 한 번 당선된 거고,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2번. 그 승률로 그러니까 당선율로 보면은 5번 중에 최근 이제 3번을 당선했으니 이제 6할에 60%의 당선율. 그러면은 꽤나 구의원에 대한 욕망이 좀 있으셨네요. 욕망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런데 뭐 구의원 어떤 선출직을 통해서 우리 강북구나 아니면 정치 행정을 바꾸겠다라는 이런 저 스스로의 다짐과, 그리고 어떤 정당 소속일 때는 당에서 이제 요구하는 거, 당의 어떤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당선을 계속 거듭하면서 주민들을 뭐 당락을 떠나서 후보로 나오면서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또 주민들의 어떤 요구나 민원사항 아니면 어떤 정책 사항들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해오고, 그걸 통해서 제가 더 배우고 단련되었던 과정인 것 같아요. 그 궁금한 게, 정당에서 해봤을 때랑 무소속으로 해봤을 때 장단점이 각자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좀 한번 좀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정당 소속이면은 소속감이 있어서 뭐 어쨌든 특히 이제 선거 시기에 활동에 있어서 정당의 어떤 지지율이나 아니면 정당이 갖고 있는 지역 조직의 힘을 이제 도움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무소속일 때는 그런 이점이 없지만 정당 소속일 때는 일단 활동 여러 이제 하루에 뭐 하루만 보더라도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중에 정당 소속으로의 활동에 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무소속은 되게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을 해서 구의원 활동, 주민들을 만나는 활동을 짤 수 있고 그런 시간 배분뿐만 아니라 더 큰 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정당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어찌 보면 주민의 관점에서 뭐 정당도 볼 수 있고 또 구청장도 주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렇게 아마 무게와 관심이 또 주민의 입장으로 또 좀 더 갈 수 있는 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 보니까 무소속 주민 편이라고 정확하게 자기는 주민의 편이다. 나는 어떤 정당의 편도 아니고 난 주민의 편이다라는 게 좀 약간 캐치프라이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뭐 견지를 해왔던 부분이고 구의원 되기 전이나 후에 어떤 지역의 뭐 지역뿐만 아니라 뭐 중앙 정치도 보고 지역 정치 상황도 보면은 어떤 정당의 어떤 입장에 따라 가지고 지방 의원들이 소신 있게 활동하지 못하는 측면 그리고 뭐 지역으로 보면은 단체장이 누구냐 어느 당 소속이냐 소속 여부에 그쵸. 따라서 어떤 사안과 쟁점이 발생했을 때 지방 의원은 그걸 다 떠나서 주민의 입장에서 뭐 구청장도 바라보고 어떤 사안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도 전 실생활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뭐 주민 편에서 무소속 입장에서 이제 하겠다라는 것을 주요하게 제기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나는 주민들 눈치만 보면 되는 그런 의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지도 편달도 받고 눈치 본다고 하니까 눈치 많이 보면 어쩔 수 없죠. 아니, 눈치 봐야죠, 근데. 그렇죠. 근데 눈치를 뭐 의식, 그러니까 의식 지나친 의식보다는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고 혼날 때 혼나고 그리고 도움도 많이 받고 내가 해야 될 일거리 있잖아요. 아하. 구의원 의정 활동이라는 게 어디 뭐 이게 무슨 모의고사 뭐 어떤 뭐 그쵸. 문제집에 나오는 게 시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실제 주민분들이 불편하는 거 하는 사안을 어떤 작은 사안을 또 이렇게 찾고 양파 까듯이 까다 보면은 이게 뭐 조례를 바꿔야 되고 아니면 예산에 부족한 지점이 그런 문제에서 기인한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은 그걸 고쳐 나가는 게 또 우리 구의원들의 의정 활동의 하나의 몫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네. 눈치가 아닌 약간 지도 편달도 받고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강북 위키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의원님께 직접 듣는 구의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거 엄청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구의 행사를 참여하시면은 이게 앞에 나가서 인사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진짜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선출직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리에서 인사를 하고 의견도 뭐 자기 뭐 안부도 여쭙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아해요. 예. 자기의 어떤 숙명이라고 여기기도 하고. 좋아서 하는 거다. 네. 그러면 이거 궁금한 것도 하나. 가가지고 내가 인사말 하겠다라고 먼저 제의를 하는지 아니면 거기서 와줘서 인사말 해주세요 하는 게 있는지. 보통 이제 그 진행자 주최 측이 있고 주최 측에 이제 사회자가 있을 때 뭐 가서 저를 뭐 소개시켜 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일단 여쭤보죠. 어떤 인사 시간이 있는지. 그래서 인사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 순서에 맞춰서 인사를 하면 되고 아니 없을 때는 일단 좀 양해도 구해요. 인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협의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인사하고 만약에 거기 좀 어떤 행사의 성격상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이제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그렇군요. 하죠. 그러면 그 인사말 있잖아요. 그거 누가 작성하나요? 인사말 우리 구의원들은 뭐 누가 보좌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어떤 말로 인사를 할지를 이제 뭐 사전에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기다리면서 머릿속에서 정리할 수도 있고. 이게 사전에 준비해 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보다가 이런 말 하면 되겠는데 하면서 직접 약간 라이브성으로 약간 하시는 경우들도 있군요. 그렇죠. 그 행사의 성격은 다 사전에 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가서 뭐 이렇게 주민들 그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성격에 맞게 그래서 보면은
뭐 어떤 뭐 이렇게 인사 멘트에 족보 이런 건 없고요. 예. 아니 왜 대부분 예. 약간 그런 거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강북구 주민 여러분, 저 뭐 구의원 누구누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이 행사 너무 감사하고 대부분 네. 이런 말들 대부분 앞전에 대부분 다 똑같이 깔잖아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예. 궁금한 건 족보가 있나 싶은 거죠. 대대로 내려온 족보. 인사말은 약간 이런 매뉴얼대로 짜면 좋다. 혹시 교육이라든지 족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서원 있잖아요. 시작 들어가는 말 그런 것은 조금 비슷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좀 탈피하는 아. 탈피하는 분이 좀 파격적이다, 센세이션하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될 수 있고 음흠. 그런데 이제 인사말에서 본 내용 있잖아요. 네네, 본말은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그 동해 신년 인사회를 연초에 하거든요. 그럴 때는 뭐 신년이니까 신년 인사하면서도 이제 의회 우리 구의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좀 이런 상황들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제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가을에 그쵸. 축제 많이 하면 축제에서 뭐 의회 이런 얘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오늘 자리를 같이 즐겁게 보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마을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어떤 다짐과 함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이렇게 성격에 맞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저희가 축제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게 순서대로 인사말을 좀 하잖아요. 네네. 뭐 가끔은 국회의원 오시면 국회의원부터 그다음에 뭐 시의원, 구청장, 그다음에 구의원 뭐 이런 식으로 뭐 순서가 좀 정해져서 쭉 오다 보면 네, 예. 대부분 거의 막바지쯤 하지 않나요? 음, 아니면 앞전에 하시나요 순서가? 일단 선출직이라서 그렇게 뭐 맨 마지막은 아니고 아, 중간 정도. 중간 정도. 예. 뭐 하다 보면 한 대다섯 명 아니 대여섯 명 정도 그죠, 하시는데 예. 하다 보면 아 내가 좀 짧게 해야겠다. 좀 그렇죠. 지루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시나요? 제일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이제 어떤 동에 어떤 현안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뭐 하여튼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뭐 원하는 뭔가가 이렇게 됐을 때 그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뭐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니면 함께 머리 맞대서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앞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뭐 뒤에 계신 분들은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아쉽고 아, 미투 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래서 뭐 이렇게 신년 인사회 할 때 보면은 이제 신년 인사 보통 중심으로 하니까는 뭐 저도 그렇고 이제 큰절 올리고 세배 올린다고 세배 다 한번 하잖아요.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길어지니까 구의원들은 이제 뒤쪽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지역구에 세 명의 구의원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와서 합동으로 인사하고 아, 간략히 이제 짧게 얘기하고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 그렇군요. 아 신년 인사하니까 아니, 뺄 때도 있어요. 너무 길어지면은 그렇죠, 안할 이제 저희 때도 구의원 안 하고 그냥 호명만 해주십사 이렇게 쪽주문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예전에 한번 봤는데 진짜 많이 오신 거예요. 인사를 다 시킨 다음에 앞전 인사하고 뒷부분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만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분이 앞 소매를 이렇게 안쪽 소매를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 네. 보니까 아 인사 준비했는데 이런 느낌인 게 약간 있었다라는 약간 우스갯소리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아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신년 인사는 어떻게 하셨나요? 신년 인사회는 별도로 예전엔 집합을 그러니까 네. 집합해서 했었는데 주민센터나 아니면 강당에서 그렇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그렇게는 진행이 안 됐지. 안 됐죠. 아하. 규모 있게는 안 되고 내년에도 그럼 안 되겠네요. 뭐 이제 다양하게 할 수가 있죠. 이제 제대로 이제 하려면은 요즘에는 이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뭐 할 수 있고 그렇군요. 어찌 보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 뭐 지금 관심 있는 분들 보통의 예전에 신년 인사회 때 보면은 강당 쭉 외우면 한 100명 이상 오시는데 100명 이상 오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신년 인사회는 1년에 그 강북구에 나갈 어떤 주요 사업들 그 동해 현안들을 좀 알려드리고 민원도 청취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했거든요. 근데 뭐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집합이 어렵다 하면은 온라인으로 해서 뭐 내년도에는 한 2년 정도 온라인 뭐 이런 회의나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이런 상황이면 온라인으로 신년 인사회에서 뭐 신년 보고하고 그 자리에 이제 온라인상으로 채팅으로 뭐 민원 접수할 수도 있고 그런 차라리- 방법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게 안 하는 나을 것보다 수도 낫죠. 네, 그것이 나은 것 같긴 한데요. 따지고 보면은 채팅으로 올라가니까
수집하기도 더 편하시잖아요. 지나쳤던 것들 보면서 요거는 지나쳤으니 캡처해놔가지고 나중에 네. 한번 해야지 이런 것도 변화된 상황이니까 행정이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궁금한 건 마지막인데 이게 행사가 가지고 인사말 하는 게 네.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차기 선거를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뭐 아예 아주- 없다고 보기도 힘들죠, 근데. 예, 아주 이게 미묘한 차이일 수 있는데 선거를 그 시기를 앞두면은 좀 많이 긴장도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 너무 좀 경직되거나 자기 PR 중심으로 네. 좀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일상적으로 마음을 비우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기 활동이잖아. 이게 그쵸. 개인의 의정 활동보다는 좀 의회의 어떤 의사 일정이나 아니면은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리고 지역 현안이 있다고 하면 지역 현안에 대해서 뭐 의견을 좀 주시면 같이 우리 의원들끼리 좀 협의해서 좀 알려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그걸 듣고서 나중에라도 어쨌든 우리 구의원들 개별 연락처는 많이 아시니까 또 이게 특히 지역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렇게 많이 말씀도 해주시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의정 활동인데 선거를 앞두면 즈음 하면은 조금 이제 긴장이 되죠. 본인도 그쵸. 긴장이 되고 그게 좀 경직되면은 좀 자기 PR 비슷하게 되면은 이제 분위기가 이제 좀 그 싸해지는 거죠. 행사의 분위기가 또 한 명이 그렇게 하면 또 그 다음 주자도 그래 막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아니 너무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어쩔 수 부분은. 없죠. 아니 근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 부분인데 네. 그게 이게 궁금한 거는 가끔 그럴 때 생각 들거든요. 이 선거철 다가오니까 인사하러 오네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주민들 중에. 근데 선거철 때 더 유심히 더 인사로 오는, 그러니까 뭐 의원님 그렇다는 것보다 예. 그런 의원님도 있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저는 뭐 개별 의원들 선출직의 활동상을 저는 이제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네. 뭐 그냥 아무 활동 안 하시지 않아요. 아 근데 그렇긴 이제 하시겠죠. 활동의 어떤 집중도 그러니까 그런 거의 차이 때문에 뭐 유권자 뭐 동네 분들은 그런 게 이제 인식이 되죠. 그분들은 우리는 열심히 이제 선출직은 한다고 하더라도 곳곳에 계신 분들을 매번 뭐 한 달에 한 번씩을 주기적으로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분 이제 주민분들은 상인분들은 조금 이제 상가에서 이렇게 계시지만 이게 고정되어 있지만 나머지 주민분들은 이제 움직이시잖아요. 그렇죠, 유동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만날 수 있는 이런 행사는 그분들이 모여 있고 우리도 가서 이제 인사를 하니 만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맞아 떨어지니까 이렇게 만나는 건데 그런 상황 때문에 주민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정답이에요. 그 주민분들은 우리 구의원들을 자주 보면은 뭔가라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죠. 정기적으로 만나기는 어렵고 이럴 때 보는 정도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거 뭐 약간 코어는 잘못된 인식일 수 있다. 우리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 시기 때 그렇게 되니까 시기에 맞물려서 저는 잘못된 인식이 아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그 상황에서 구의원들이나 선출직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하. 구의원들은 또 그거를 또 뭐 너무 이제 상처받거나 아니면 네네, 그렇죠. 너무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본인은 또 본인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 만나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뭐 민원 사항이나 아니면 요구 사항들을 수렴하고 또 그걸 또 만들어 나가는 자기 스타일에 맞는 활동을 펼쳐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리하죠. 뭐 요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하시는 게 나름이니까. 또 그리고 또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렇다 받아들였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의원님들은 또 자기 할 일 하시면 되지. 그렇죠? 그러면은 강북2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북구는 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강북구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시는 방향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이거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게 네.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입니다. 네. 이거 처음에 이거 제목 보고 이거 장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는 우리 이제 국민들이 생활하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조례안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또 뭐 이동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어떤 정보를 접근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다방면적으로 이런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그렇죠. 구민으로서의 그러니까 이 무장애라는 거는 생활 환경에 장애가 없도록 그쵸, 이라는 예. 뜻인 거잖아요. 예. 이거를 보시고 다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왜냐면 다 했을 때 무장애?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막 이랬었거든요. 이게 약간 워딩이 조금 앞쪽에 저희가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인지 약간 좀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조금 이렇게 좀 다가올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장애 휠체어 타신 분들이나 아니면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가 많이 이제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당연히 경사로 이제 턱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많이 개선이 됐죠. 그렇죠. 뭐 시설 건물뿐만 아니라 공원 같은 경우도 무장애 뭐 산책로도 해가지고 오동글린공원에도 산책로에서 장애인분들이 저 멀리까지 그 산도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 우리가 이용하는 민간 건물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이런 시설에도 거기에 최대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 편의증진법도 있지만 이제 이게 한계가 이제 그것도 계속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데 민간 시설까지 확대를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경사로 턱을 없애는 경사로 설치조차도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산도 국시비 아니면 구비를 잘 편성해서 하자라는 거고요. 또 더 나가서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소통의 약자,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은 이제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구에 어떤 정보를 입수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지역에 생활할 때 민간 시설에도 어떤 이렇게 그림 문자, 픽토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림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누가한테 안 물어봐도 그림 문자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문자 많이 오잖아요. 코로나 뭐 상황이나 뭐 등등등. 뭐 아니면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안내도 오는데 특히 소통하기 어려운 말로써 소통하기 어려운 분들은 010 우리가 보통 하는 핸드폰 문자를 회신 번호로 이제 주고 아니면은 이쪽으로 회신을 해달라고 010 번호 문자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를 안내해드리면 이분들은 그 번호로 이제 문자를 통해서 이제 소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바뀔 수 있죠. 그리고 더 큰 변화는 이 편의시설 관련된 이런 계획이나 이런 설치 시행은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그런데 뭐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우리가 강북에도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럼 당연히 이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면은 뭐 당사자인 장애인 유형별로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구하고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계획 수립을 공무원들이 그 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수립을 해서 이제 보고만 해왔던 거죠. 근데 이 조례는 이제 계획 수립에 대해서 그 조성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게끔 이렇게 조례가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 계획이 수립될 때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당사자,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좀 더 그러니까 원래 해왔던 것들을 좀 더 확대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쵸. 보건복지부에도 매번 했던 것들도 있지만 이걸 좀 더 턱을 낮추자.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시설로까지 확대하는 거하고 장애 유형 중에 의사소통 약자, 교통 약자, 그러니까 이동의 약자들은 많이 제기해 왔지만 이제 의사소통의 약자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우리 구 조례의 아주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계획 수립의 논의 과정 보장 이게 이제 두 번째 큰 의미가 있죠. 그렇군요. 저희가 강북구 자체가 좀 약간 노후 시설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민간 시설에 이런 데서 제가 경사로를 조금 만들기가 저 있는 시설도 많이 못 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사로도 이제 조사를 해보면 뭐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경사로도 보면은 이제 고정식 경사로가 있을 수 있지만 고정식이 아니라 이제 접이식, 이동식 경사로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용하시는 분이 만약 휠체어 타고 가시거나 아니면 유모차를 만약 뭐 노약자분들도 장애인 아니어도 그 노인성 질환으로 해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유모차도 있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이동식 경사로가 있다라는 것이 만약에 어떤 상점에 밖에 부착이 되어 있으면
가서 이제 거기 도와주는 분이 가서 여기 휠체어 올라가야 되니까 좀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은 설치하고 그분이 이용한 다음에 다시 또 수거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 이동식 경사로가 있다라고 표지판이 붙어 있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 조례를 근데 어저께 조례 우리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이제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어허. 네, 어쨌든 그건 어저께 상황이고 가슴이 아프고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또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도 열어가지고 이걸 준비하면서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단체 이제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분야별로 했는데 그 토론회 과정에서 실제 이제 자립생활센터에서 이제 근무하는 사무국장 한 분이 그 이동식 그걸 표기를 이제 밖에 부착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있다라는 걸. 근데 그게 지금 부착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에 이동식 경사로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용을 더더욱 못 한다는 거죠. 어허. 그런 불편은 당사자 아니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의 의미성이 큰 거죠. 당사자가 참여해서 논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요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럼 보류가 됐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지금 가야 되는 스텝이 좀 많이 남아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보류가 그러니까는 되는지? 보통 이제 뭐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도 뭐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본회의 체계가 있잖아요. 구의에도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우리는 복지건설위원회인데 거기서 안건이 이제 심사가 되면은 그게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본회의도 못 올라가죠. 근데 이 보류라는 것은 뭐 부결은 아니에요. 근데 이 심의를 이제 나중으로 밀어놓는다는 거죠. 그래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조례를 뭐 일단 연휴를 떠나서 보류가 된 상태에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떠나서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들이 이런 편의시설 설치할 때 참여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그분들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있어야지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은 심의위원회도 못 구성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어떤 이렇게 예산 심의위원회에도 이제 회의수당 이제 민간인은 회의수당을 한 시간에 뭐 7만 원씩 드리거든요. 그것도 예산이잖아요. 근데 예산 심의할 때 이게 반영이 안 되면 내년 연중에 이거를 뭐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추경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1, 2, 3차 하지만 보통 8월 이쯤에 정상 때일 때는 8월에 한두 번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심의위원회라도 해서 당사자가 참여해서 심의계획 그 이행계획도 논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하여튼 연내에 예산심의 마지막 회의 직전이든 아니면 마지막 회기에도 재심의가 돼서 뭐 의원님들이 좋은 또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보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걸 뭐 우리 의회는 저기 의회 회의 그 생중계 시스템이 이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청취를 해주시면서 어저께지만 이제 오늘부터 다시 또 이게 볼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서 뭐 의견이 또 의원들마다 틀릴 수 있고 이제 저는 만든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표 발의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아닌 적극성이 있지만 또 의원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좁혀나가고 또 이제 같이 이제 합의점을 하고 뭔가의 안을 같이 만드는 이런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죠. 어차피 정치라는 거는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해서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의 모습은 그렇게 되지만 실제 그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관계된 아니면 이 정치 행위나 아니면 조례를 통해서 뭔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어떤 욕구, 어떤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당사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그걸 실현시키는 게 주된 거기 때문에 그걸 주되게 생각하면은 조금 뭐 이견이 있고 이래도 뭔가 합치점을 찾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만나고 논의하면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좀 벌어지면은 상당히 경직이 되죠. 요번에 이거 혹시 죄송한데 무장애 생활환경 이 조례 지금 대표 발의자시잖아요. 함께 하고 있으신 의원님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제가 9명 저까지 합쳐가지고 10명 같이 한 거죠. 그럼 근데 왜 보류가 됐지? 이 심의위원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명 같이 공동 발의 요청을 했을 때 조금 생각이 뭐 조금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참여를 또 안 한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또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가 또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이렇게 아직까지는 뭐 충분한 이해나 아니면은 좀 이견이 있을 때 그걸 조정하는 과정이 조금 한 번의 회의 가지고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저는 꽤 괜찮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필요해요. 조례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 조례를 제가 뭐 생각해서 타구의 어떤 조례로 이렇게 찾아와서 한 게 아니라 실제 작년 재작년 그 턱없는 마을 만들기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 단체 관계자분들이 턱없는 마을 민간 협치 차원에서 이 의지를 만들고 조사를 하고 현장 실사도 하고 연구 용역도 주면서 이런 어떤 무장애 관련된 아니면은 장애물 없는 우리 환경을 만드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제가 보고서 이제 담당 부서에 물어봐서 그쪽이 어떤 분들이 이걸 한 거냐 해서 그쪽 분들을 제가 찾아가서 연락을 해서 그럼 조례가 만든다 그러면 한번 저도 한번 말씀 나누고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4월 그때부터 올 4월부터. 예 그러면서 이제 몇 번의 회의도 하고 이렇게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구청 공무원들과도 조례안도 막 이제 최종 실제 조례안이라는 게 집행을 하는 구청 공무원들 부서하고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행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면 원하는 사항들도 고려를 하면서 좋은 안을 또 짜야 되는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어쨌든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실행은 구청에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걸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이게 좀 빠르게 좀 통과가 돼서 네.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 사실은 장애가 있으신 분뿐만 아니라 장애가 없으신 분들도 이거는 그렇죠. 무조건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턱이 없고 경사로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노인분만뿐만 그래서 아니라 아이들도 있고 턱이 있고 그러면은 걸려 넘어질 위험성도 그쵸. 있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신 분 자전거 그렇죠. 타고 들고 가기도 좀 편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빠르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도 이제 연세가 들면서 이제 난청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신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 그쵸. 장애 연세 들어가지고 장애 판정 받기도 어렵고 아하. 갑자기 이제 노인성 질환 이런 분들은 좀 심한 분들은 그런 어떤 그림 문자라든지 문자로 해가지고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도움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픽토그램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만들어져서 좀 여기저기 좀 활용될 수 있는 네. 분야들도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소통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멀리서 가시적으로 보기에도 좀 예, 편한 예. 것들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안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네. 이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인터뷰도 좀 TV로도에서 하셨긴 예. 하셨던데 네. 이 경비 노동자분들에 대한 근로 환경 개선에 네.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주로 에어컨 얘기를 좀 하시긴 하셨지만 이게 전반적인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떤 방안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경비 노동자에 대해서 어떤 노동권부터 어떤 근무 조건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성들은 좀 우리 사회에서 좀 사건 사고로 이제 비화됐던 것들이 좀 비상식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해서 사회적으로 그걸 반출을 하고 돌아보면서 뭔가 어떤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어떤 기본적 권리로서 대해야 된다, 대처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기됐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강북 같은 경우는 작년에 또 5월달에 우이동의 아파트에서 또 그런 어떤 사고로 인해서 경비 노동자분들 돌아가시고 해서 우리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왔던 건데 실제 이제 제가 느낌은 이제 조례 제도를 만들고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해요. 그게 있었을 때 이제 더 체계적으로 되고 안정적으로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에어컨 문제는 강북구에 있는 이제 규모가 큰 아파트 3군데에서 이제 에어컨이 없다라는 것을 어허. 이제 경비노동자 근무하는 근무 초소하고 이런 데서 뭐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한 아파트에 이제 근무하고 계신 분이 제 연락처를 아는 분이 그걸 저한테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 올해 좀 더웠잖아요. 그쵸. 보니까 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음흠. 거고 그 개선을 또 보면은 또 아파트 측에 책임 일단은 뭐 책임인 거죠. 자기 뭐 어쨌든 관리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입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경비 노동자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또 그분들만의 몫으로 또 맡긴다고 했을 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구에서도 어떤 뭐 유도도 하고 견인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같이 또 이제 어떤 경비 노동자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그 경비 노동자분들, 그러니까 아파트에 이런 구 예산 뭐 이런 걸 따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뭐 한 군데밖에 없다, 뭐 이렇게 써있던데 그게 어떤 건가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이제 주택가에서 1년에 공모를 해서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제 선정이 되면은 지원을 하는데 뭐 강북구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구 예산도 한계가 있어서 이제 보통 이제 한 개 단지 한 아파트에 한 개 사업 정도만 선정을 해요 1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에어컨 설치 사업을 아파트 입장에서는 이걸 신청을 하기가 조금 그렇죠. 난망해할 수도 있는 거죠. 주저할 수도 있고. 저것도 다 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걸 보고서 그러면 내부 방침을 바꿔서 뭐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냐라고 이제 거기 문의를 했더니 질의했더니 조례 개정 사항은 아니고 내부 방침을 바꿔서 뭐 강북구가 제기하는 중요한 사항 있잖아요. 뭐 네네. 에어컨이면 에어컨 설치 이런 것처럼 중요 사항은 이 선정 사업에서 좀 제외를 하고 제외한다고 해가지고 구비로 다 전액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네. 모든 사업은 비율이 있어요. 그 조례에 따라 가지고 별표에서 사업 유형에 따라 가지고 그 자부담 비용이 5대 5부터 뭐 6대 4, 뭐 7대 3 자부담 비용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자부담은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한 개 사업 그 선정 그 개수에 미포함을 시키면 뭐 한 아파트에서는 이 경비 에어컨도 설치하고 또 하나의 또 카드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 아파트에 필요로 한 걸 별도로 또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그걸 방침을 바꾸자라고 제기했고 이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강북구에 생각보다 아파트가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큰 아파트가 뭔지는 알긴 네. 하겠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끔 혹시 그 아파트에 보면은 동대표라고 네.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혹시 얘기는 해보셨는지? 일단 구청에서도 그 아까 공동주택 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매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회도 하고 그러면 관리소장님도 오시고 아니면 아파트 동대표분들도 오셔가지고 연락 체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 뭐 그 3개 아파트 중에 2개 아파트에 대해서 구청 담당자가 이제 에어컨 설치에 대한 권유를 일단 했는데 이런 어려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개 사업밖에 할 수밖에 없으니 좀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도 이제 갖고 이제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방침 수정까지는 못했던 거고. 그렇군요. 뭔가 좀 이거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뭐 알겠는데. 저는 이제 저도 아파트에 뭐 살고 있지만은 공동주택에서 경비 노동자나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의 어떤 불편함을 토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죠. 강북구에는 강북구 그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도 설치가 됐고 작년에 그 경비 노동자 그 사고 이후에 그렇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쪽하고 협의를 좀 더 하려고 하는 게 아파트마다 뭐 좀 어떤 그 서포터즈 경비 노동자 서포터즈라고 후원에?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 입주민들 중에 서포터즈를 그 명칭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을 지금 위촉을 해서 아파트 안에서의 어떤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불편함을 같이 이제 파악도 하고 아니면은 그걸 또 입주민으로서의 동의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입주민들한테도 좀 알려주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런 서포터즈를 각 뭐 공동주택마다 좀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선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직 그거는 된 건 그러니까 아니고 상당만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요. 아하. 그러면은 뭐 저 같은 뭐 사람이나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서포터즈 가입하면은 뭐 잘 모르잖아요. 그쵸. 우리 아파트에 뭐 경비 청소하시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휴게 공간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뭐 재활용하다가도 거기 나오신 분들한테 어떠시냐고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요거를 좀 뭐 그래서 어려움을 토로하면은 한번 그쪽에 또 알려드려서 그분들이 좀 뭔가 다시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좋은 거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체험해봐서 직접 느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방침 조례는 아니니까 내부 사안으로 예. 어떻게든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빠른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감사합니다. 저희 강북구가 이 경비 노동자분이 얼마 전에 안타깝게 사고를 당해서 예. 강북구가 요거에 대해 약간 메카 느낌이 조금 있어 버렸는데 이 안에서도 빠르게 바꾸면 다른 구에서도 따라서 함께 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다음 사안으로 한번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너무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강북구의 창업 지원 조례입니다. 예. 이게 간단한 소개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이라는 게 어쨌든 일거리를 만들고 이게 또 이제 벌이 경제생활 이제 수입까지도 이제 창출하는 어떤 일터를 만든 거잖아요. 일거리를 만드는 건데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거를 어떤 일로 만들고 어떤 뭐 업으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사업화하기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원해주는 어떤 센터를 만들고 그걸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강북구는 이제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과감하게 못했던 거죠. 그런데 청년센터가 지어지면서 그 공간이 청년 창업과 그다음에 구민 창업과 같이 결합시키면서 창업지원센터를 같이 결합한.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건립이 되는 과정이고 그걸 시행할 수 있는 센터 구성과 운영 그리고 어떤 위탁을 한다고 하면 위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조례로서 이제 창업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창업 지원 조례가 올해 말에 생기는 건가요? 창업 지원센터 예. 이거와 연계돼서 같이 가는 조례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보면은 이제 특히 어떤 시설 센터라고 했을 때 시설 공간이 필요하면은 어떤 건물이나 아니면 뭔가 임차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조례라는 건 그 운영 뭐 그렇다고 이제 센터 운영만을 위한 조례도 만들 수 있지만 센터 없이도 하는 어떤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기존의 어떤 행정력이라든지 기존 공간을 활용한 이런 것이 그것만을 할 때는 조례 제정을 어떤 건물 확보, 어떤 공간 확보하고 연계 없이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창업 지원 센터라는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교육도 해야 되고 어떤 뭐 또 가능성 있는 데는 입주 공간도 할 수도 있고 인큐베이팅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시설이 이제 하반기에 개소할 즈음에 맞춰가지고 이제 집행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점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이게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의원님께서 강북구를 창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네. 약간 포부를 밝히셨는데 네. 그렇다는 거는 강북구가 현재 지금 창업 규모가 조금 상당히 좀 작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시도 노력, 행정의 노력 아니면 지역적 노력이 그 동안은 많이 부재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좀 아쉬움이 우리 구의 어떤 조건, 객관적 조건, 인프라나 이런 조건들이 좀 어디 보면은 뭐 창업 뭐 어디 상황 연계해가지고 창업 뭐 하고 보육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막 다른 구는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쵸. 뭐 구로구 같은 경우도 디지털 단지가 있고 막 이런데 우리 강북구는 거기에 비하면 그런 데에 비하면은 어떤 산업 조건이 많이 열악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 경제적 조건이 많이 뭐 어느 정도 갖춰지고 활기가 띠면은 창업에 대한 이런 붐도 일어나고 또 참여자들도 모이고 구민들도 관심을 갖고 그럼 뭔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조건이 많이 우리는 갖춰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게 시도가 많이 좀 더뎠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신대 캠퍼스타운이라고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산학 연계 차원에서 캠퍼스타운을 한신대에서 선정돼서 사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창업에 대한 것을 창업 지원 활동을 했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2019년도부터 작년도 2026까지 두 해 동안 58개 팀이 신청을 했고 24개 팀이 선정이 됐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게 이제 14건이라는 거고 창업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33회에 대해서 걸쳐서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꽤 계시는 거네요. 58개 팀이라는 거는 그래도 여기서 창업을 그렇죠. 해보고 싶고 배우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니즈가 있는데 이거를 여태까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어떤 그걸 담당하는 어떤 센터나 어떤 공간이나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물적 인적 어떤 이런 지원처가 없었던 거죠. 강북구 창업 지원 조례는 이미 통과된 거죠, 이거는. 예. 그럼 이거는 저희가 바로 이제 지원센터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한 번씩 이제 경험해 볼 수 있는 뭐 이런 조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것도 규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치 운영을 직영을 이제 구의 공무원들이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적정한 방식으로 위탁으로 한 다음에 위탁으로 하는 거고 그런 방식도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공모도 받고 뭐도 할 수 있게끔 해서 강북구 그래서 주민들이 보면은 한신대 캠퍼스 타운에서 이렇게 해왔던 게 많이 경험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구에서 이제 창업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그러면은 지역적인 어떤 창업 활동의 어떤 선 경험자가 한신대 캠퍼스 타운이니까 그것도 같이 수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지역에 또 분석을 해야죠. 그 경험과 그다음에 다른 데서의 어떤 더 잘된 창업 활동을 한 다른 구의 어떤 사례도 봐서 우리 구에 맞는 창업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프라나 조건이 많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창업 사업까지 연결되는 아이디어로 가는 게 아이디어가 사업까지 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두렵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를 많이 경험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분위기도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뭐 남녀노소를 떠나서 그렇게 차관이 되면은 이제 창업의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그게 이제 사업화되는 거는 이제 그 센터에서 잘 북돋아 주면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강북구의 일자리도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아, 그러니까 젊은 층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세대인 젊은 학생들도 창업에 대한 경제 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학교 교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창업이라는 게 경제 활동 뭐 아니면은 자기 아이디어를 사업하는 게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많은 페이스북 만든 주커버그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 나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대학생 때부터 그러면은 했죠. 뭐 이렇게 자기 아이디어를 사업화 해가지고 벌써 이게 세계 뭐 인류 기업이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연계할 수 있죠. 전 이거 보면서 좀 꿈꿨던 게 강북구에서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서포터해주는 모습을 강북구에서 좀 이렇게 쭉 밀어주는 모습을 해서 뭔가 사람들이 야 강북구에 가면은 우리 아이디어를 서포트해주는 데가 있다더라라는 소문이 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특성상 뭘 하나를 딱 길게 밀어주는 장치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강북구는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지켜봐주면서 이들이 좀 커나갈 수 있는 아까 인큐베이팅이라고 했던 그 부분 좀 확실히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구는 왜 시간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3부 마치려고 하는데 신청곡을 잠깐 듣고 다시 오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신청곡을 미리 받았는데 심신의 네. 오직 하나뿐인 그대 네. 맞습니까? 네. 예, 그럼 이 노래 듣고 제목이 좋아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시키실까봐 이렇게 또 하신 것 같은데 노래 안 시키겠습니다. 아니 제목이 좋아서.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직 하나뿐인 그대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심신의 오직 하나뿐인 그대 듣고 3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당신은 뉴규 시간입니다. 이 네. 시간에는요. 반말로 진행되면서 이제 우리 본승이 형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이 형 안녕. 민성 안녕. 아니 오래간만이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좋아. 이게 구의원의 역할로서는 이제 다 내려놓고 인간 구본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 형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어떤 인생사를 살아왔는지 이제 듣는 분들이 얼마나 궁금해하겠어. 이게 팬을 만들어 주는 거야 우리가. 맞아. 좋아. 그럼 우리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는데 이제 먼 얘기로 돌아가서 학창 시절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 해. 형은 강북구에서 태어난 거야? 나는 이제 경기도 그 용인. 용인. 지금의 용인 말고 아하. 용인의 남사면, 통삼리, 시골, 농사짓고 산에 가서 나무하고. 산에서 나무를 했다고? 나무에서 뗄감.
아니 겨울철에 땔감이 없잖아. 그러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고향에 이제 만약에 시골 가면은 요즘은 다 뭐가 들어올까? 도시가스 들어오고 뭐 이렇게 다 들어올 텐데 예전에는 그때가 이게 80년도 내가 74년생이니까 70년도 80년도에는 시골에서는 이제 나무를 떼 가지고 그러다가 연탄이 들어왔지. 그 다음에 아니 잠깐만 나 약간 믿어지지가 않는데 형이 나무를 해서 떼왔다고 아궁이에다가 연탄이 아니라 형 때는 연탄 아니야? 연탄은 그러니까 연탄을 시골에서 못 뗐지. 아 왜냐면은 연탄이 돈이 가격이 있으니까. 근데 산에 뭐 앞산이든 뒷산이든 저거 뭐 몇 개 건너면은 산에 남아있는 이제 많은 게 나무. 요즘에는 이제 요즘에는 뭐 안 되지만 거의 못하지. 나무 벌목도 못하고 워낙 이제 잘 갖춰졌으니까. 그래서 나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아버지하고 동생은 이제 도망쳐 다니고 하기 싫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도 운송수단이 이제 우마차지 이제 소가 끄는 소달구지를 타고 다녔다고? 소달구지. 그걸 타고 다녔다고? 그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하지. 그 당시에는 전기톱, 요즘에는 전기톱도 많이 쓰시나 모르겠지만은 톱질을 하는 거지. 아 도끼질은 안 해서 다행이네. 도끼질은 이제 나중에 다 이제 긴 나무를 마차에 실어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자른 다음에 장작을 만들어야죠. 장작. 그러면 장작을 만든 건 도끼로 장작을 패야지. 아 형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구나. 뭐 많은 건 아닌데 그렇게 살아온 세대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온 강북구로 언제 온 거야?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고 지역의 초등학교 그다음에 고향에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2학기 시작하기 전에 1학기 마치고 전학을 와서 여기 미아 사거리에 있는 영훈중학교에 이제 전학을 왔지. 그럼 중3 2학기 시작할 때 왔으면 중학교 친구는 사기가 많이 힘들었겠네. 그러니까는 이제 고향에 있는 중학교의 친구들은 거기 앨범에는 내 사진이 있겠지. 내가 기억으로는 보통 중학교 3학년인가 그때 수학여행 가잖아. 중학교 때 수학여행까지 갔다가 경주구에 가서 사진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 불국사 앞에서. 근데 실제 사람은 같이 졸업식을 못 하고 서울에 왔고 서울에서는 뭐 그런 사진은 없고 나중에 이제 그 졸업 앨범에 동그란 그 사진만 있었던 거지. 네모나고 동그란 사진만 있었던 거지 중학교. 그럼 고등학교는 그때는 이제 연합고사 보고 연합고사.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고등학교를 지망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연합고사 시험 성적을 가지고 이제 뺑뺑이 돌려가지고 선정이 됐고 이제 저 해화동 로타리 있는 동성고등학교를 그렇게 해서 그럼 집은 강북구에 이사 온 거네 아예? 이사 와가지고 미아역에서 8, 9년도부터 이게 살다가 이제 89년도부터? 네, 8, 9년도에 전학을 와서 살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나왔고 서울에 있는 단국대학교를 나와서 단대를 나왔구나.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인생에서 보니까는 많이 뭐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시골에서 내 고향에 다녔던 이제 서촌초등학교 또 이제 워낙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분교가 됐어. 그러니까 폐교가 됐어. 없어졌어 지금. 없어졌어. 영훈중학교도 지금은 있지만 영훈국제중이 됐어. 그렇지. 지금 완전 성격이 바뀌었어. 성격이 완전 바뀌었지 지금. 근데 동성고등학교도 이제 이게 되게 사랑하는 고등학교인데 이제 자사고로 됐어. 단국대학교도 한남동에 있다가 이제 저기 용인으로 이사 갔어. 서울을 떠났지.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구현하면서 이제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싶어 한신대 여기 수유리 캠퍼스에 대학원은 이제 졸업을 이제 작년에 했는데 올 초에 했구나. 올 초에 했거든. 그렇게 보면 이제 남아 있는 건 한신대 캠퍼스 이제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구나. 형이 약간 파괴왕 약간 느낌이 있네. 내가 지나쳐온 곳은 사라지거나 없어진다. 내가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추억들이 좀 공간적인 이탈로 인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 아니 뭐 없어질 거는 없어지고 생길 건 생기는 게 또 요즘 추세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추억은 마음속에 담아두면 되지. 그거는 뭐 앨범 보거나 아니면 그렇지. 뭐 왕래는 그래도 많이 하잖아. 친구 뭐 중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왕래는 자주 하지. 되게 아쉬운 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이제 해화동 로타리로 갔지만 그 많은 애들이 이제 미아리 여기 수유리에 살던 애들이 많은데
이게 또 많이 이사를 거의 다 갔더라고. 아 거의 그래. 우리 동네에 있는 강북구에 있는 아이들이 없어 이제. 거의 없어. 그렇구나. 그러면 형 너무 학창 시절에 응. 그런 친구들 형은 그러면 다 남중남고를 나온 거네? 아니 여주 그 영훈중학교는 저기지 공학이지. 공학이야? 그러면 혹시 그 당시에 첫사랑 얘기 잠깐. 아, 내가 얘기했잖아. 그 어디? 영훈중? 어. 영훈중 없지. 없어? 아 중학교 때 첫사랑 없었어? 아, 영훈중학교도 없지. 어. 근데 이제 여기 내 고향에 다녔을 때 중학교는 있었어. 조금 괜찮다라는 애는 있었지. 아 괜찮다라는 애랑 잘 안 됐어? 그냥 마음만 있었던 거지. 뭐. 아 그렇구나. 형 아주 수줍은 학생이었. 고백도 안 했어? 그런 단계는 아닌데. 아 그래? 아 그냥 마음에 살짝만 어. 담아두고 있다가 그럼 형은 첫 연애가 언제야? 첫 연애? 어. 이게 이런 게 얘기 재밌잖아. 아 이런 얘기 안 되지. 아 잠깐만. 이거는. 아 형 결혼했지. 잠깐 하지 말자. 그래 결혼했으니까 얘기하지 말자. 그건 지금 형수님이랑은 언제 결혼한 거지? 2008년도. 2008년도. 네. 2008년도면 형이 나이가 20대 아니 30대인가? 지금? 아니. 그때가 2008년도에. 그때가 내가 35에 결혼했지. 형 늦게 결혼했구나. 형 그러면은 그럼 지금의 형수님은 어디서 만난 거야? 혹시 당원 활동을 하다가? 어, 같은 당이었어? 어떻게 예리한데? 아 그러니까 형 아니 형이 당원 활동을 했을 거. 형이 대학교를 음. 당국대를 나오고 내가 이제 어. 학교 다닐 때 이제 학생회 학생 운동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학교 졸업을 하면서 2001년도에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또 미아동 그쪽에 민주노동당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돼서 거기서 처음에는 그냥 당원 가입하고 인사하러 갔다가 또 어떻게 또 할라치니까는 또 그때 이제 사무국장을 하셨던 분이 또 이제 공석이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처음에는 국장 안 주지. 응? 차장으로 들어가서 오. 열심히 이제 청소부터 하고 밥도 하고 말이 차장이지 청소하고 박수. 나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다 해야 돼. 아, 한 명밖에 없으니까. 아니 또 이제 다른 분들도 계셨지만 아. 이제 그 일은 또 내가 맡아서 해야 되고 그러다가 아까도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뭐 시의원 2004년도에 시의원 보궐선거 한번 생겨가지고 그때 출마도 했고 2006년도에 구의원 나와서 한번 떨어지고 그다음에 아 시의원도 나왔었어. 시의원 보궐선거를 한번 나왔었지. 어. 처음으로 그때가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은 30살 정도, 30살 정도. 30살 정도의 시의원 보궐선거가 어. 나갔지. 그게 형의 첫 번째 선거. 선거였어. 그래서 몇 등 했어? 그때 후보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3등을 했지. 아 후보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 3등. 1등이 열린 1등이 그때 무슨 이름을 까먹었나. 하여튼 아 이름은 거론할 필요 없어. 형의 인생에 그 사람이 왜 내 무슨 필요야? 3등. 아 3등이면 잘했네. 많이 잘했지. 12%. 아, 12%면 돈 돌려받았겠네? 근데 그때 그 제도가 없었어? 그때 있었다. 아, 있어 돌려받았지? 돌려받다 그때. 아 다행이네. 아 돈 못 돌려받았으면 너무 슬프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계속 깨지면서 연애도 한 거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사무국장 하고 그럴 때 이제 당원 우리 처가 이제 와이프가 그 당원 활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알게 됐던 거지. 아하. 내가 아까 듣기로는 연상이라고 들었어. 누나를 어떻게 또 이렇게 또 당차게 반대인가? 쫓아다녔지 내가. 아 그렇지 역시 남자가 쫓아다녀야지. 그래서 그러면은 연애는 몇 년 한 거야?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는데 한 1년? 1년? 그러면은 시의원은 나왔던 거 떨어진 것도 봤고 그 다음 그거 이후에 2006년도 내 구의원 선거 때 이제 전화 홍보를 하거든. 그 어쨌든 내 아는 지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이제 그때 후보가 앉아서 홍보할 수 없죠. 후보는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이제 홍보를 전화 뭐 이렇게 해서 전화 홍보를 같이 해줬지. 그 전화 홍보하시는 분을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래 아. 해줬고 우리 당원들이 그때는 이제 민주노동당일 때는 당원들이 와서 선거운동도 해주고 아름아름 시간 났을 때 이제 전화 홍보도 해줬으니까. 그러면 2006년도 형이 첫 번째 구의원 선거네 그러면. 그럼 나갔을 때 뵀던 분인 거네.
그러면서 1년을 연애 정도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셔서 이제 두 번째 구의원 선거를 나간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 나 지금 궁금하다. 하라고 하셨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후보 출마 왜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같은 당원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후보 나왔을 때 지원도 나왔고 그리고 뭐 떨어지고 나서도 내가 하겠다라는 걸 뭐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노력도 펼쳤고 그리고 결혼하면서는 이제 같이 뭐 결혼하기 전에는 뭐 내가 선거를 준비하는 활동을 뭐 같이 할 수는 없잖아.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뭐 내가 움직이고 또 우리 와이프도 또 할 수 있는 만큼 또 움직이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당락을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잖아. 첫 번째 선거에서는. 그치. 그러니까는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 이게 떨어지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첫 번째 당선이 되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나 이런 벌이라는 게 어쨌든 불안정한 상태에서 구의원 도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쨌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했고 결과가 좋아서 이제 4년마다 한 번의 선거 과정에서 매번 할 때마다 많은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되냐 아니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뭘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의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이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게 나와서 지금까지 온 것 같다. 약간 전후에도 좀 쌓였겠다. 응? 전후에 같이 가자 아니, 으쌰으쌰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내가 가까이 있다 보면은 알겠지만 뭐 친구들 뭐 이성이든 동성이든 간에 같이 있는 사람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잖아. 특히 그리고 이제 뭐 부족한 점 채워야 될 부분들을 더 이렇게 얘기를 더 잘해주잖아.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은 그게 뭐 하려고 하는데 안 되거나 아니면 진짜 부족해서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는 상당히 힘들어하기도 하고 선거할 때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도 있었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게 다 나의 어떤 내성 아니면 내공이 쌓이는 과정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 궁금한 건 청년 구본승은 왜 정당 가입을 할 생각을 해서 정치에 뛰어들었을까 궁금하네. 그때 정당 민주노동당을 내가 찾았던 것은 학생운동, 그러니까 학생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권익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고 변화시키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사회에 진출을 함에 있어서 이 생각을 또 이어서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뭐 노동 현장 뭐 저 농촌의 농민운동 현장을 가야겠다라는 마음은 조금은 있었지만 실제 갈 수 있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서울에서 활동처를 찾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민주노동당, 진보정당과 맞아 떨어졌고 이걸 통해서 어떤 정치도 바꾸고 정치를 바꿈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모순이라든지 아니면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을 바꾸자 이런 것까지 이어져 가지고 정당을 가입을 했던 거지. 형은 처음부터 어디 산업 현장에 일자리를 찾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대학 졸업할 때부터 이미 나는 이쪽 뭔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좀 약간 처우를 개선하자라는 쪽을 좀 정치 쪽을 좀 생각 아예 굳힌 거네 그럼? 그거는 뭐 정치 쪽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학생운동 정리하고 사회 진출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지. 경제 생활은 어느 정도 할 거냐, 또 뭘 할 거냐 이렇게 하면서 그때 갖고 있던 생각은 경제 생활은 뭐 중간 정도면 중간보다 조금 밑대 정도, 뭐 중간 정도,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던 마음 이어서 잘할 수 있는 곳을 찾자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나오게 됐고, 그게 이제 맞아 떨어진 게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하고 맞아 떨어지게 된 거지. 만약 우리 동네에 만약에 민주노동당 뭐 지구당이 없었다고 하면은 나는 그걸 또 찾다 보면은 또 뭐 직장을 찾아서 직장 활동하면서 그 안에서 있는 뭐 노조 활동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직장은 직장대로 다니면서 뭐 무슨 뭐 시민 단체라든지 시민운동 단체나 사회운동 단체 활동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럼 잘 맞아 떨어진 것 같다. 잘 맞아 떨어져서 여기까지 온 건데
요즘에는 좀 어때? 그런 뭐 정치나 사회 변화시키는 생각에 대한 여유 같은 것들이 좀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구의원으로서 그냥 몰입해서 살고 있는 건지. 그것도 많은 아주 질문이 날카로운데. 내 질문 아니야? 피디님 질문. 아 그런가? 이게 뭐 자기 혁신,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 그리고 내가 뭐 왜 이 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목표 지점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한 것을 계속 이제 돌아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구의원을 어쨌든 3번 당선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가면 갈수록 이런 그걸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나 혼란스러울 때가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와서는 나의 활동, 구의원의 의정 활동이라든지 뭔가를 뭐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거나 이런 활동들이 조금 의미 있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좌절되거나 아니면은 이게 더뎌지고 막 이럴 때 사람이다 보니까 지치고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많이 좀 가라앉게 되는 가라앉긴 하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은 더더욱. 더. 나 근데 더 궁금해지는 건 형이 그러면 왜 하필 선택한 게 구의원이었을까 더 궁금해. 많잖아. 그렇게 하고 아까 형이 했던 것처럼 뭐 사회 뭐 그냥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아니면 뭐 운동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회복지사도 있고 사실은 많고 시의원 뭐 국회의원 뭐 많은데 왜 하필 구의원이었어? 그 계기가 있나? 내가 아까 뭐 2004년도에 이제 시의원 보궐선거 나왔던 것은 내가 뭐 나오겠다라고 해서 후보가 됐지만 그때는 이제 민주노동당이 이제 진보 정당으로서 10명이 의회 이제 국회에 진출을 하고 사회의 어떤 진보 정당이 첫 발을 내딛는 과정이었고 그 민주노동당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시의원 또 보궐선거 자리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또 동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이제 도전을 했던 거고 배우고자 했던 거고 그러면서 한 번의 경험을 좀 미숙했지만 했지만 또 구의원으로 좀 더 밀착해서 가자라고 했던 것은 2005년도에 아마 지금도 검색하면 아마 나올 텐데 강북구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서 꿀꿀이죽 사건. 그러니까 남은 잔반을 죽을 끓여가지고 애들한테 먹인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애들을 돌보고 있던 보육교사들이 그에 대해서 이제 양심 선언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학부모한테 알리고 알게 된 학부모가 이걸 이제 구청에다 제기를 했는데 제대로 안 풀리고 그런 제보를 했던 또 양심적인 이제 교사분들이 또 되레 또 어떤 불이익을 받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분들의 우리 민주노동당에도 연락이 왔고 그분들의 연락을 정당이니까 정당의 힘으로 또 행정기관에 대해서 또 이런 대처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또 제도적으로 이제 보육조례 그러니까 그 조례의 어떤 문제점을 좀 찾아서 개정을 하자라는 주민 서명운동을 조례 발의 서명운동 한 7,000명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도 개정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점과 아니면은 주민들의 어떤 요구들이 실현되는 걸 실제 경험을 했고 만들었던 거지. 그게 정치를 통해서 어떤 생활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냈던 거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또 원내 진출, 구의원의 진출이 더 촉발할 수 있다 이런 활동들을 그런 거에 대한 요구성들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제 선거에 나오게 된 거지. 구의원이라는 게 내가 좀 더 근접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다라고 생각한 거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은 그런 계기들. 난 그 사건이 여기인지 몰랐어. 꿀꿀이죽 사건. 그게 형한테는 되게 충격이었나 보다. 그때는 뭐 특히 아이들도 마치 거기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도 그 학부모 우리 민주노동당에 얘기했던 학부모들하고 같이 만났을 때 그 애들이 해맑은 이런 모습도 보면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뭔가 하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그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찾아온 거잖아. 제 도움을 요청한 거고. 정당 정치 활동하는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나는 이제 당에서 이제 상근자 활동을 했으니
뭐 조례 개정 뭐 이런 것도 다 그전에는 살펴보지 않았던 것도 뭐 지금 구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그때부터 제도 뭐 조례가 뭐고 보육조례 개정 뭐 뭘 바꿔야 되는지 또 국회의원실 또 그때는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실이 들어가 있으니 그 보건복지부 그 가족부 담당하는 국회의원실에 가서도 문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거 보면 형이 되게 약간 적극적으로 좀 뭔가 좀 활동하는 거 혹은 좀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거에 좀 욕심이 좀 있거나 욕심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은데 이거 내 질문 아니야? PD님 질문이야. 어렸을 때도 반장 같은 거 많이 했었어 그럼? 반장? 반장 기억은 없어? 반장을 했었던 것 같고 아하 많이 했었어? 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 반장 못하고 부반장들하고 나도 약간 반장보다 부반장 쪽 많이 했어. 근데 여기서 궁금했던 게 그거야. 어렸을 때도 약간 바로 나서서 좀 정의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 편이었는지 아니면 뒤에서 약간 방관자형이었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런 학창 시절하고 이제 대학교까지 봤을 때 그런 계기점이 내가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고향에서 살다가 서울로 전학 와서 중학교 한 학기 다니고 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고등학교라는 게 일단 서울 생활 적응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학업을 해야 되지 그리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 그러니까 생소한 속에서 어쨌든 학생으로서 또 대학도 가야 되니 공부해야 되는 이러면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보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적극성을 뭐 나가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부반장까지 해주면 그때 해주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 와서 이제 단국대 법대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학교 활동도 사회과 학교 활동하고 학생 활동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공동의 문제 그리고 어떤 사회의 어떤 현안들을 같이 풀고 나서야 된다. 그리고 그때 이제 단국대가 이제 이전 문제 학교 이전 문제가 있어서 많은 학원 자주화 투쟁이나 이런 운동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풀기 위해서는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 학생들 우리 같은 과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있는 학생들도 뭐 서명도 받아야 되고 어디 뭐가 집회가 있으면 집회 참여하자고 권유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내 기억으로는 대학교 때 보통 이게 중앙도서관이 있잖아. 그러면 뭐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말고 그 밑에 이제 밥 먹고 휴게실 가면은 거기 가서 뭔가 어떤 서명을 해달라고 가서 설명도 하고 뭔가 동의도 구하고 뭐 이런 그런 경험들이 직접 만나서 뭔가 내 생각도 얘기하고 동의를 구하는 이런 경험들을 학교 때 많이 한 것 같아. 대학교 때. 형은 그게 나는 대학교 때가 가장 큰 계기였네 그럼. 그런 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게 또 정당 활동과 또 연계가 됐고 정당 활동을 하면 지역 주민들을 만나야 되잖아. 지역 주민들은 다양하잖아. 학교는 학생층이라는 거의 비슷한 처지에 있는 계층만 만나는데 대학 이제 사회 우리 지역 동네는 어르신들부터 진짜 아이들도 막 민원 제기할 수도 있어. 잘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제 할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 시의원 선거 때 내가 선거 운동을 하잖아. 그때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내가 계속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 구의원 선거 처음 떨어질 때도 그렇고 경로당을 가서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지 선거 운동 때뿐만 아니라 떨어지고 나서도 명절 때 가고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 때도 가고 1년에 몇 번씩 경로당을 내 지역구 있는데 선거구에 있는 경로당을 인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인사하면은 뭐 인사만 하겠어? 그러면 뭐가 불편하냐 아니면 뭐가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잡히는 게 있으면은 뭐 건의도 하고 그러면서 주민들과의 관계를 맺거나 그분들이 제기하는 민원사항, 불편사항들은 어떻게 표출을 하고 실현시킬 것인가를 하나씩 이제 경험으로 체득을 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형은 정확하게는 고등학교까지의 학창 시절은 서울에 대한 적응기, 그건 그리고 또 중3 고등학교 3학년 그렇지 그때는 적응기였다 치면 이게 확립되면서 대학교 때는 내가 뭔가 이제 꽃피기 시작한 게 대학생 때고 그 꽃을 활짝 좀 활동할 수 있었던 데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민주노동당 정당에 가입하면서 대학교 때도 꽃이 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그 뭐냐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씨앗을 뿌린 정도네. 그럼 어떤 영양분을 얼로 공급할 거냐 줄기와 이제 뭐 꽃을 어떻게 필 거냐에 대한 많은 고민과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게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음. 정당 활동을 통한 지역을 바꾸고 이제 사회를 바꾸는 그런 활동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구의원이라는 뭐 공직선거에 도전도 하고 이제 당선도 돼서 그런 활동을 했던 거고 형이 지금 이제 40대 중후반 후반이지 이잖아. 48이니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50, 60, 70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형이 구의원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 뭐 새로운 무언가를 하고 있을지. 아 그래도 요즘에 막 이제 관심 있는 게 그 전부터 이제 인생 뭐 재설계 뭐 50 플러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인생 이모자. 그렇지. 어느 순간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형 뭐 어떤 생각하는 게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이게 또 그 이전에 내가 주되게 활동했던 과정 그 어떤 뭐 직장이면 직장일 수 있고 아니면 직업이면 직업일 수 있고 아니면 관심사면 관심사일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설계를 또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 단계고 이제 여기까지 또 임기 얘기하면 또 아까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러면 거의 임기라든지 뭐 형의 뭐 어떤 플랜까지 내가 물어보지 않을게. 어차피 우리는. 근데 이제 경험상 쭉 과정에서 보면은 정치와 행정을 통해서 뭔가 바꾸고 그 주권자인 우리 주민들, 구민들의 어떤 삶에 도움이 되거나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거나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했고 그 속에서 내가 뭐 나의 몫으로 해야 될 걸 내가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성이 크다는 건 난 간직하고 지금에서 보면은 뭐 내가 뭐 정년을 따지면 정년 아니면은 인생 뭐 후반기를 보면은 그런 계통에서 그런 어떤 행정과 정치를 통해서 또 바꿀 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또 다양한 경로에서 어떤 걸 내가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만약에 형이 이제 70대나 뭐 80대 은퇴한 후에 70대 80대까지 뭐, 아니 100세 시대니까 은퇴한 후에 구본승으로가 됐다고 쳐봐요. 그럼 그 상태에서 20대 30대 때 치열하게 살았던 구본승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 고맙다고 얘기할 것 같아. 잘했다 너. 네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고맙다. 고맙다. 가장 고마운 사람일 수 있는 나의 젊은 친구 구본승에게 고맙다란 말? 고맙지. 내가 그러면서 형이 인생 OST를 지금 형이 인생의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OST를 준비했는데 자유라는 노래를 준비했더라고. 이 30대 치열하게 살아오고 지금 40대 이제 50대를 바라보는 구본승의 인생 영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건 아직 끝나지 않은 영화인데 지금 이제 달리고 있는 이 영화의 OST 자유 어떤 의미로 좀 볼 수 있을까? 그 가사 중에 그게 있더라고.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아니면 투쟁하지 않고서야 싸우지 않고서야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노동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끝물에 오면은 그러니까 제 입속만 차린다는 거 그러니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로서 그리고 어떤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중요하고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흔들릴 경우가 있잖아. 아니면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나의 어떤 경각심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이 자유라는 노래를 받았을 때 나는 그게 생각이 났어. 형이 이제 아직 달리고 있는 아직 난 중간밖에 안 영화까지 중간밖에 안 봤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구의원으로서 아닌 그냥 인간 구본승으로서 본다면 조금 더 날개 피고 더 활짝 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지 않았나. 근데 그 밑바탕에는 함께 같이 가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싸우는 사람. 이게 나 구본승이다라고 보여주는 의미라고 생각했거든. 그건 계속되는 거지. 그러니까 to be continue잖아. 그러면은 to be continue로 바라보는 청년 20, 30대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구본승을 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했다면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혹시 앞전에 좀 살아왔던 인생 선배로서 어떤 좀 메시지 혹은 뭐 이야기 조금 해줄 수 있을까? 조언? 그런 적극성을 아주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적극성이라는 게
주변 이웃과 같이 하고 공동체와 같이 할 수 있는 적극성으로 그게 잘 표출이 되면은 아마 그 어느 때보다 큰 힘이 될 거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고 나 같은 경우는 그런 데 있어서 그 시점에 뭐 90년대 2000년대에 맞는 그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던 거고 지금의 청년들은 보다 더 적극적인 뭐 생활과 이제 마음가짐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양한 곳곳에서의 영역에서 많이 이제 진출도 했고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적극성을 좀 더 공동체와 우리 사회로 이제 향하는 이런 것만 잘 챙긴다면은 우리의 주축 세대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지. 고마워 형. 그러면 이 시간 정리하면서 형이 들려주고 싶었던 인생 OST 자유 듣고 요 3부 마무리하도록 할게. 그래. 형 고마워 나와줘서. 나도 고맙다. 인생 OST 듣고 오겠습니다. 자유입니다.